지금 이 영상 그냥 넘기시면 내일부터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생활정책과 제도 변화를 20년 넘게 현장에서 분석해온 김도윤입니다. 2026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하던 행동 하나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분들이 나오고, 반대로 알고만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이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달력 한 장 넘기면 바로 바뀌는 현실입니다. 제가 오랜 기간 정책 현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때 정보를 얻어 혜택을 챙기시고, 어떤 분들은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냥 지나쳐 손해를 봅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보는 변화들만 딱 골라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괜히 불안해지는 변화 느끼신 분 계신가요? 뭔가 복잡해지는 것 같고, 따라가기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변화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고 가시면 오히려 더 편해지고 이득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인 한 분과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에서 쓰던 작은 가전을 버리려고 돈 주고 스티커를 붙였는데 며칠 뒤 무료 수거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카드 포인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몇 년을 그냥 흘려보냈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제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서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계속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구조가 문제라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나중에 알고 나서 아차 싶었던 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작은 정보 차이가 쌓이면 결국 큰 손해와 큰 차이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막연한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로 해결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정보들은 전부 실생활에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과 직접 연결된 변화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여러분 생활과 맞닿아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만든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인공지능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영상과 이미지에는 반드시 표시가 붙습니다. 화면 구석에 작은 마크나 문구가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을까요? 정부와 공공기관, 합동조사 결과 허위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7세 김영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달 전 유튜브를 보다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건강보조제를 추천하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 자연스러워서 당연히 진짜 방송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제품을 주문하셨는데 받아보니 광고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 왔습니다. 황당해서 영상을 다시 찾아봤지만 이미 삭제된 뒤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얼굴과 목소리를 빌려 만든 거짓 광고였던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소 조심하는 성격인데도 전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신고를 하려 해도 영상이 사라진 뒤라 증거도 없었습니다. 이후 그분은 영상을 볼 때마다 불안해하셨습니다.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간 영상에는 명확한 표시가 나오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분도 이제는 화면 구석 표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불안해하지 않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을 볼 때 화면 구석 표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작은 마크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특히 건강이나 돈과 관련된 정보는 더욱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시 없는 인공지능 영상을 공유하면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정보라고 생각해서 가족이나 친구한테 보냈는데 그게 표시 없는 가짜 영상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 알고 계셨나요? 다음은 재활용 등급 표시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년부터는 모든 포장재에 재활용 난이도가 표시됩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이렇게 3단계로 나뉩니다. 환경 관련 기관 조사에서 분리배출 오류가 과태료 원인 1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72세 이정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시는 편입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 종이는 종이끼리 꼼꼼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반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이 재활용으로 버린 과자 봉지가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플라스틱이라 당연히 재활용인 줄 알았는데 안쪽에 다른 재질이 붙어 있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표시를 보니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어려움 표시가 뭘 뜻하는지 이해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면 재활용이 어렵다는 뜻이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렸는데 그게 또 잘못된 거였습니다. 어려움이어도 재활용은 재활용으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게 정확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만 재활용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분은 몇 번 지적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알고 나서부터는 실수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포장재를 버리기 전에 표시를 꼭 확인하십니다. 어려움이어도 재활용 분리수거함에 넣으면 된다는 걸 확실히 아시니까 헷갈리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기가 어려움이어도 재활용은 반드시 분리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찮다고 일반 쓰레기에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은행 이용 방식 변화입니다. 2026년부터는 다른 은행 계좌도 가까운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이용 불편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입니다. 69세 박순철님은 이 변화로 가장 큰 혜택을 보신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분은 2개 은행을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집 근처에 있고 하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가는 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먼 곳 은행 계좌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자주 생긴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번 정도만 가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먼 거리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외출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겨울에는 길이 미끄러워서 무섭고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오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 은행에 갔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정말 위험하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좌를 옮기자니 또 복잡할 것 같고 그냥 참고 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가족들도 걱정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먼 곳 은행 업무를 집 앞 은행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확인하려고 직접 가까운 은행에 가보셨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바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 생활이 정말 편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먼 거리를 오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날씨 걱정도 덜었습니다. 시간과 체력이 절약되니까 다른 일을 할 여유도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안심하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우리가 실천해야 할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은행 업무도 가까운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은행이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변화 반가우신가요? 챕터 3 손해를 막고 이득을 만드는 실천 전략.
이제 이런 변화들이 왜 더 중요해지는지 확장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피해야 할 위험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이득들입니다. 첫 번째는 카드 포인트 자동 현금화입니다.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자동 지급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포인트가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칩니다. 그냥 사라지는 돈입니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지금 바로 조회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확인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 쌓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폐가전 무상 수거 확대입니다. 소형 가전 하나만 있어도 수거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큰 가전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도 됩니다. 예약만 하면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아직도 돈 주고 버리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무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토스터, 믹서기, 헤어드라이기 같은 작은 것들도 전부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 스마트폰 사용 제한입니다. 수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손주들이 학교 다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녀와 미리 충분히 이야기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갑자기 바뀌면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 규칙을 정해두는 게 실천 방법입니다. 가족과 대화 나눠보셨나요? 학교와 집에서 일관된 규칙이 있으면 아이들도 더 잘 따릅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 처리 방식 변화입니다. 처리 비용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 더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습관이 실천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받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재사용하고 정말 버려야 할 것만 버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실천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변화들은 전부 내일부터 바로 영향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냥 넘기면 과태료나 불편으로 돌아오고 알고 실천하면 돈과 편의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정보의 힘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손해가 쌓이고 제대로 챙기면 생활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현장을 보면서 느낀 건 결국 실천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바뀝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카드 포인트부터 확인해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 있으신 분은 카드사 앱을 열어보세요. 없으신 분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확인됩니다. 그 5분이 여러분 통장에 몇만 원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집에 안 쓰는 작은 가전이 있는지 둘러보세요. 서랍 속에 오래된 믹서기나 헤어드라이기 있지 않으신가요? 그걸 무료로 수거해준다는 사실. 이제 아셨으니까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돈도 아끼고 집도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영상 보실 때는 화면 구석 표시 확인하는 습관 들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가짜 정보로부터 지켜줍니다. 분리수거할 때는 포장재 표시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어려움이어도 재활용은 재활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분리하시면 과태료 걱정 없습니다. 은행 업무는 가까운 곳부터 알아보세요. 먼 곳까지 힘들게 가실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직접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6년 시니어 생활비를 줄여주는 핵심 제도들을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면 정말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변화부터 실천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면서 함께 더 나은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감사합니다.